2등과 무려 30초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여유있게 멕시코시티 그랑프리를 우승한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4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보다 단 한 점 앞선 상태로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한 브라질 그랑프리가 열렸고, 노리스는 프랙티스 세션,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레이스,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 메인 레이스에서 모두 1등을 기록하며 완벽한 주말을 보냈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리타이어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는 무리한 추월 시도로 페널티를 받으며 포디움에서 멀어진 피아스트리를 상대로 24점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부진했던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은 여러 번의 셋업 변경을 통해 페이스를 찾으려 애를 썼고, 결국 파워 유닛 교체와 셋업 변경을 시도하며 피트레인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순위를 올려 포디움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F1 역사상 피트레인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포디움에 오른 사례는 단 8번 뿐이었고, 2014년 헝가리 그랑프리를 피트레인에서 시작한 루이스 해밀턴의 포디움 이후 11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메르세데스의 루키 키미 안토넬리가 메인 레이스에서도 2등을 차지하며 커리어 두 번째 포디움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페라리는 샤르리 레이스 초반 세이프티카가 해제된 직후 1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와 충돌한 안토넬리와 충돌하며 왼쪽 전방 서스펜션 데미지로 리타이어했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와 한번 충돌, 그리고 알핀의 프랑코 콜라핀토와 충돌하며 프런트윙 데미지와 플로어 데미지를 입은 루이스 해밀턴도 레이스 중반 리타이어하며 치열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 싸움에서 페라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레이스 막판 브레이크 과열 문제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4등, 10초 페널티를 받은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5등,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6등으로 이번 시즌 9번째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이어를 관리하며 원스톱 레이스를 가능케 만든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7등, 레이스 내내 차와 팀의 작전에 불만이 많았던 아이작 하자가 8등으로 레이싱불스의 더블 포인트를 완성했고, 킥자버의 니코 힐켄베르크가 9등으로 이번 시즌 7번째 포인트 피니시를, 그리고 커리어 내내 유난히 인터라고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를 4등으로 마무리한 베르스타펜은 앞서가는 노리스와 메르세데스를 따라가지 못했고, 기존의 셋업으로는 메인 레이스에서 우승을 노릴 수가 없었기에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을 앞두고 완전히 다른 셋업으로 변경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가장 최근에 도입한 플로어도 예전 스펙으로 변경했고, 슬로우 코너들로 구성된 인터라고스의 2번 섹터에서 그립을 찾는 데 치중한 셋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스타펜은 2021년 러시아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Q1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그립이 전혀 없었다, 셋업의 꽤 많은 부분을 변경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업을 이 정도로 변경하면 뭔가 다른 점이 느껴져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팀메이트인 유키 츠노다의 스프린트 레이스 데이터를 토대로 셋업을 변경했다고 알려졌고, 츠노다는 베르스타펜만큼 인터라고스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베르스타펜의 부진에 대해 츠노다는 내 셋업을 참고한 건 맞지만 베르스타펜의 부진이 온전히 셋업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난 내 셋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이 문제는 모두의 예상보다 컸기에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은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를 감수하고 베르스타펜의 파워 유닛과 셋업을 교체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브라질의 미끄러운 노면 상태와 생각보다 낮았던 노면 온도 때문에 레이스에서 사용되기 어려울 거라 예상되었던 하드 타이어로 출발했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킥자버의 가브리엘 보톨레토가 미끄러지면서 벽과 충돌했고, 세이프티카가 바로 발동된 상태에서 베르스타펜은 타이어 펑처 때문에 7번째 랩이 끝날 무렵 피트인의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선두권과는 완전히 다른 타이어 작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오히려 타이어 오프셋을 이용해 맥라렌과 메르세데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커 플래그까지 15바퀴를 남기고 베르스타펜은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고, 브레이크 문제로 고생하고 있던 러셀마저 추월하며 베르스타펜은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노면의 온도가 더 낮았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차의 반응이 어제보다 좋았다. 하드 타이어 펑처 때문에 다시 순위가 떨어졌지만 미디엄 타이어로 다시 앞서가는 차들을 추월할 수 있었기에 올바른 작전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소프트 타이어도 나쁘지 않았지만 앞차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모가 심해졌고, 러셀을 추월하고 안토넬리와 가까워질수록 타이어가 과열되는 게 느껴졌다.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던 레이스였고 피트레인에서 스타트해 1등과 10초, 11초 차이로 완주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인 요스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가 맥라렌에게 당당히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맥라렌이 노리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팀과는 매우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난 부당한 일이 있다면 충분히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팀은 드라이버들이 각자의 생각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걸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팀에서 두 명의 드라이버가 단 한 명만이 우승할 수 있는 챔피언십 경쟁을 하고 있기에 밸런스를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팀이 두 명 다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있다는 걸 존중하고 있고 난 팀의 도움을 받아서 우승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우승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3번 코너 연석을 타다가 미끄러져 리타이어했고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도 안토넬리와 샤를에게 밀려 4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카가 들어간 직후 6번째 랩 1번 코너에서 안토넬리의 안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락업했고 안토넬리와 부딪히며 10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추월할 기회가 안쪽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락업을 했지만 난 코너의 에이펙스를 확실하게 찍었고 흰색 라인을 지켰다. 그 상황에서 더 왼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튜어드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주말 내내 있었던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고 똑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더라도 난 내 주행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언더스티어를 심하게 내서 에이펙스를 완전히 지나쳤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난 내가 빠질 수 있는 만큼 왼쪽으로 빠져 있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피아스트리와 안토넬리는 큰 데미지 없이 레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샤를은 안토넬리와 충돌하며 왼쪽 전방 서스펜션 데미지로 인해 리타이어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샤를은 피아스트리가 무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토넬리도 피아스트리가 자신의 안쪽을 파고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아스트리가 없는 것처럼 코너를 돌았기에 모든 잘못이 피아스트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리하긴 했지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충돌이었기에 힘이 빠진다. 그 누구에게도 화가 난 건 아니고 피아스트리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페라리의 부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두 번의 충돌로 플로어 데미지를 입은 루이스 해밀턴도 37번째 랩이 끝나고 리타이어하며 페라리는 포인트를 단 한 점도 획득하지 못했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에게 밀려 4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해밀턴은 악몽과도 같은 주말이었다. 페라리 같은 대단한 팀을 위해 달리는 꿈에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악몽을 번갈아가며 꾸고 있다. 하지만 전혀 긍정적인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고 샤를의 퀄리파잉 페이스는 이 차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아직도 페라리의 비전을 믿고 있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함께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그랑프리에서 4등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탄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은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리암 로슨과 충돌하고 페널티를 받으며 부진했지만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 Q1과 Q2에서 좋은 랩타임을 연달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베어맨이 Q2에서 기록한 랩타임을 Q3에서 기록했다면 4번 혹은 3번 그리드까지 노려볼만 했지만 노면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며 베어맨은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8번 그리드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 베어맨은 펑처 때문에 부진했던 팀메이트인 에스타반 오콘이 부진한 틈을 타 다시 한번 포인트를 획득하며 오콘과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차이를 10점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어맨은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고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였다. 페이스도 좋았고 작전도 훌륭했으며 앞서가는 차들을 추월할 수 있었지만 인터라고스에서의 추월 시도는 늘 위험을 동반한다. 멕시코에서의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기세를 이어 6등을 차지해 정말 다행이고 남은 3번의 그랑프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드불과 페라리를 상대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등 싸움을 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와 러셀이 더블 포인트를 기록하며 순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토넬리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2등, 메인 레이스에서도 2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며 다사다난했던 데뷔 시즌 중 다시 한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안토넬리는 레이스 초반 포인트를 아예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겼다. 세이프티카가 들어가고 레이스가 다시 시작했을 때 휠스핀을 심하게 내면서 뒤에 차들에게 따라잡혔고 샤를이 바깥쪽에 있었기에 충분히 공간을 남기려 했고 안쪽에는 피아스트리가 있었기에 안쪽 공간을 너무 급하게 좁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아스트리가 락업했고 3와이드 상황에서 코너를 도는 건 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페라리의 레이스를 끝내버리는 사고였기에 안타까웠지만 이것 또한 레이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시즌 막판 폼이 올라온 노리스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가운데 2025 F1 시즌은 라스베거스로 이어집니다. 이번 시즌 내내 울퉁불퉁한 노면과 고르지 못한 연속으로 구성된 서킷에서 부진했던 맥라렌이 다시 한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이 남은 3번의 그랑프리에서 과연 노리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시즌 메인 그랑프리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페라리가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